지난해 우리 시는 시민들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자원순환 중심 선도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시행하였고, 2022년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정원도시로 성장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정원도시 세종 조성의 원년으로서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 비단강 통합하천사업, 2025년 국제건강 정원 박람회 등 분야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를 5가지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탄소 중립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후변화 대응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공감하고 정부와 함께 탄소 중립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발맞춰 세종시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에너지,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공원 녹지 등 6대 분야별 추진 전략과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오는 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연도별 계획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효과가 큰 수송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무료화에 따른 감축 효과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전기 승용차에 대한 지방기 보조금을 대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무공해 차량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무공해 차량을 역대 최고인 1100대 수준으로 보급하고 영업용 택시에 무공해 차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오는 12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 제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운행 제한 시행 기간, 배출가스 저감 조치 방법 등을 홍보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구 증가로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종합타운 설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 선진시설 견학 등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올해 상반기 중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를 고시하겠습니다. 입지가 결정되면 국내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최첨단 시설을 도입하여 주민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폐열 등 재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조천 비생 매립지 정비 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선별 작업동 돈 구조물을 설치하고 세린조 덮개 차량 운행을 통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교환, 판매, 교육 홍보 등 자원순환 육성 플랫폼 수행을 위한 재활용 업사이클 센터를 연내 준공하여 24년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후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상 사업자의 다회용컵 및 간이해수기 50대를 지원하고, 현재 프랜차이즈에 한정된 대상 매장을 환경부의 법 개정에 맞추어 확대하는 방안을 시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종이팩 수거처 100개소, 폐 가전수거처 4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의 접근성과 고품질의 재활용품의 해수위를 높이겠습니다. 자동 집합시설 상가 지역 투입구 청소를 기존에서 위탁업체에서 향후 시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하고, 세종엔을 통한 투입구 상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비단강을 문화와 융합한 명품 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비단강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을 2025년 국제금강정원 박람회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수변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선정된 비단강 통합 하천 사업은 지수, 환경, 수질, 친수 분야에 총 사업비 500억 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친수 분야는 금강 보행교 주변에 음악 분수, 수상 공연장, 생태 정원, 짚라인 등을 설치해 생태, 관광, 휴식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시마천의 공간계획 변경을 통해 친수 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통합하천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 및 사업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행교 다목적 장디 관장 조성과 금강 선착장 마리나 개선 선도 사업을 오늘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시, 유관부서와 협업체별을 구성하는 등 비단강 통합 하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아름답고 품격 있는 정원도시 세종,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25년 국제 금강정원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정원 관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최초의 명품 정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 정원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국제 행사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정원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진입 주요 도로 가로변을 특화 있게 정비하거나 정원거리를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주변의 도시 녹지 공간 정비와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중앙공원에 대형 수목과 꽃나무를 식재하고 금강 수변공원 등 다시후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BRT 등 주요 도로에 단절된 가로 녹지는 연결하고 제천, 방축천, 산책로 주변에 휴식 공간은 추가 조성합니다. 깨끗한 세종, 품격 있는 도시를 가꾸기 위해 동지역의 가로변 애조초 사업은 통합 관리하고 상시 관리 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 구간을 선정하여 세종시 고유의 상징성 있는 특화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2월까지 가시박, 청동쿨 등 유해 식물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민간 합동으로 유해 식물 제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친환경 행복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인해 오늘 7월부터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영유아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상업용 건물 등 민간에 설치된 내구 연항 15년 미만의 가스 냉난방기에 배출 저감 장치 199대를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폐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투명 폐투병 해수기 15개, 15대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전국 최초로 시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시 약사회 등과 협업하여 우천 서비스를 통한 폐의약품 해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경수 묘목 축제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조경수 묘목과 묘목을 판매, 유통, 홍보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묘목 플랫폼과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민이 품격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마련,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비등강 통합 하천 사업, 국제 정원도시 인증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은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18년부터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통합 관련 처음부터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제가 지금 온 지가 한 8개월 정도 됩니다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주민 간담회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약간의 여건 변화가 좀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뭐냐면은 입지가 되든 안 되든 입지는 결정을 조속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만에 하나 입지가 송송리로 공모된 송송리로 확정이 되면 전동용뿐만 아니라 그 북부 도시 전체에 대한 그 발전 방안이나 그런 내용에 대한 좀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 반대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의신청이라든지 입지선정위원회 가처분 신청해서 현재의 입장은 반대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전동면 이장단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입지 선정을 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이해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자 이런 의견을 주시고 있어서 반대의, 그 다음에 비대의, 그 다음에 뭐 연서면, 전동면 모든 포함한 주민들한테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간담회를 시작했고 지금이라도 불러주시면 달려가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동의가 소통이 없이 설령 입지가 선정되더라도 그 이후의 절차가 너무 지난하기 때문에 첫 번째 원트랙 주민들과 끝까지 소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생활배급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100톤 이상을 지금 위탁 처리를 하고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그래서 송송리나 이렇게 결정이 된 건데요. 그에 따라서 어찌됐든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뭐 전략영향평가라든지 돼 있고 어찌됐든 비대위에서 고발 사항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무혐의 처분이 통보가 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안에는 가부한 입지 선정에 대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행정적인 절차도 엄청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변 영향 지역도 선정을 범위도 결정을 해야 되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국비 확보도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가부간의 결정을 해서 주민과 소통을 기반하에 친환경 종합타운에 대한 사업의 가부간을 결정을 한 후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다시피 새롭게 의원님들이 바뀐 분들은 또 우리 그 관련 규정에 맞게끔 의원님들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상근이 의원들 제외하고 저희가 교체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반대위의 대가 제가 와서 우리 쪽하고 해서 입지선정위원으로서의 중립성에 참여를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반대위에다가.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반대위 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좀 참여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나머지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옛날 그대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추가로 의원들만 바뀐 의원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일단은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뭐 입지선정위원회를 마음대로 뭐 저희가 원칙 없이 바꾸거나 그런 생각은 없고요. 결국은 주민들도 이 입지선정위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이 참여하신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입지선정위에 참여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 5km 범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연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km는. 그리고 그 이후에 입지가 선정이 되면 말로 가장 중요한 과연 친환경 종합타운이 설치됨으로써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미치는 영향적 범위가 어디로 볼 거냐. 이게 이제 주민협의체가 가장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현 상황에서 1km가 됩니다. 연서면은 빠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 주민 법적 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에 전동면들도 다 오신 분도 참석하고 그리고 연서하신 분도 한편 북부 지역에 참여를 원하시는 협의체에 대한 내용 구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주도해서 거기서 논의를 통해서 영향 지역에 대해서 민간 전문 용역 기관도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의해서 이 환경센터를 만들어야지 저희가 뭐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연서면 주민들이 좀 약간 좀 소외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런 협의체가 입지가 결정이 돼야 그것도 후속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간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안내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주민협의체의 반대위, 전동면 이장단, 그 다음에 뭐 연설면 대표하시는 분들, 하여튼 여러 주민들이 참여를 하셔서 거기서 실질적인 시의 공통 이런 주요 업무인 친환경 종합사업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그에 대한 지원을 엮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그게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끝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영향조사도 하게 되면 우리 환경복지부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그에 따른 법적 지원이라든지 특별 지원, 물론 저희도 현재도 강범면 주민 지원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민들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환경업체가 집중에 따르는 그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해드릴 것인지, 그 다음에 법적 지원의 범위, 특별 지원을 어떤 규모까지 생각하는지 우리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은 항상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만들으셔야 된다. 관은 우리 세종시는 도와줄 뿐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 창출 방안, 일단 뭐 저희도 구체적으로 지금 개념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폐열이라든지 전기를 이용한 전기 생산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좀 한계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스트레일리아 수피텔라로 가면은 전기에 75% 이상을 거기서 공급한다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거기가 아다시피 좀 그런 입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산 사례를 보면 이제 그게 하나로 이제 기업형 세탁 공장입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정도는 뭐 저희도 필요하면은 뭐 저희가 할 수 있지 않냐 싶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하나 검토하는 스마트팜 이건 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스마트팜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노골푸드 여기 저 싱싱 매장 연계해서 하는 방안들 그래서 그러한 사례도 여러 가지 보고 있다. 결국은 그것도 주민이 선택해야 된다.
어렵지만 저희가 제주하고 같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을 했습니다. 아다시피 그 일회용컵이라는 그러한 그 플라스틱 저감은 어렵지만은 가야 될 국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게 이제 한정적으로 실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추가 비용 발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형평성, 왜 나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어찌됐든 한 좀 몇 달 됐지만은 한 4만 2천 개 정도가 해소가 됐고, 그래도 185개 중에 한 40개 업체만 제외한 그 이외의 업체들은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점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어차피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다회용 컵도 제도의 보완을 위해서 다회용 컵도 추가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간이 해수기도 더 설치를 하든 최대한 그 점주들이 그 하는 데는 불편함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탄소 포인트 또 200원을 또 추가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지금 조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주민들을 계속 접촉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양해하는 거 똑같은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왜 서울 제주만 하냐? 이런 국가적이기 때문에 전 우리 국가가 해야지, 이런 문제. 그러면 세종시에서도 왜 나만 해야 되냐? 다 하면 다 하겠다.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또 그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어차피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하려는 거를 현 정부 들어서 어떻게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 서울 제주와 시범사업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자체가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근거를 진설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령이 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의 지금 프랜차이즈만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좀 걱정하는 거는, 이러한 아무리 그건 전 매장을 참여를 시키게 되면, 그러면 어디는 뭐 10평은 되고 5평은 안 되냐? 예를 들어 이러한 현실적인 제도 시행에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5월에 조례 개정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하니 저희 쪽에서 일단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담당 우리 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준비는 하되, 국가, 환경부, 그 다음에 제주도, 세종시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매장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정해주고 아울러서 전 국가적으로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5월 이후에 표준 조례안을 내려주면 그에 따라서 매장이나 규모나 추가적인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시행하더라도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